네, 안녕하십니까. 도계환입니다. 자, 오늘은 분묘기지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4월 30일자 기사죠. 4월 30일자. 요거를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기사를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분묘기지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되는 어떤 지식 중에 하나죠, 사실은.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옛날에 권리분석이 유행하던 시절에, 즉, 권리분석으로, 뭔가 만능이다. 권리분석을 해야만, 많이 잘 알아야만, 혹자들은 뭐 권리분석을 거의 법무사, 변호사 수준까지는 해야만, 경매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민법을 마스터를 해야만 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유언비어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을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리죠. 그래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실제로 쓸모있는 실전에서 사용되는 법률과 실전에서 사용이 안 되는 법률들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분묘기지권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죠. 뭐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군사기지 같은 기지죠. 군사기지, 무슨 기지 할 때 기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터기자에 그죠? 터기자에 땅지자 이렇게 해서 기지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상. 그래서 이제 분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묘죠. 묘죠. 그렇죠. 이 묘라는 거는 뭡니까? 그냥 무덤이죠. 무덤의 기지. 무덤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거를 깔고 있는 요 밑에 땅을 기지라고 하는 거죠. 무덤의 터가 되는 땅. 그거를 분묘기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분묘기지에 권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권리란 말이니까. 무엇보다 어떤 뜻으로 봐야 되냐면, 땅이 있는데 분묘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원이 되어버렸네요. 동그랗게 있으면 요 분묘가 깔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사용할 권리를 분묘기지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묘의 소유자가 A라면, 땅 주인도 A라면 분묘기지권이라는 단어가 생길 수가 없죠. 왜냐면 자기 땅인데 무슨 묘를 사용할 권리, 이런 표현을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땅인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이제 자기 땅이 아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땅이 B다. 근데 묘가 A다. 그럴 때 누가 갖는 권리냐면 A가 갖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행사하는 거죠. 무덤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B는 남이 내 땅에 묘를 지었는데 내 마음대로 나가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권리가 분묘기지권이고, 즉 무덤 주인이 갖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을 했어도 지료를 내라. 이렇게 이제 땅세를 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지료라는 말은 말 그대로 땅세를 말하는 거죠. 지료. 외우세요. 지료.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효 취득 방식으로 분묘기지권을 얻어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면 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효 취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땅 주인이 B, 이제 무덤이 A인데,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B 몰래 A가 무덤을 짓고 이 무덤이 20년 동안 평온하게 있었다는 거죠. 20년 동안. 평온하다는 건 뭐냐면 요 B가 이 무덤이 있는 거를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죠?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야, 이거를 철거해. 이건 왜 여기다 해놨어? 라는 어떤 이제 이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을 통상 이제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 A가 스스로 여기는 선이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선이. 그건 뭐냐면 이 무덤 주인조차도 나는 여기가 내 땅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선의 이렇게. 자, 뭐 시효취득은 선의 무과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평온, 공연, 평온하고 평온이란 건 시비가 안 붙었다는 거고 공연 이거는 밖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죠. 선의는 내가 악의가 아닌 모르는 상태를 선의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선의를 하는 데 있어서 무과실 실수 없다. 이게 왜냐하면 땅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 무덤이 우리 건 줄 알았는데요. 아니 20년 동안 계속 그 제사 지내러 추석날이고 명절날 다 가도 아무도 시비 안 붙였는데요. 뭐 이런 류의 어떤 상태가 되면은 시효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의 땅이지만은 실제로 여기 이 무덤에 대한 권리를 갖죠. 무덤을 깔고 있는 땅에 대해서. 그렇더라도 이 땅 주인한테 이 땅을 A가 정당하게 뭐 토지 등기나 이제 소유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B의 땅이죠. 남의 땅에 무덤을 쓴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남의 땅 주인이 남인 B가 땅세를 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번 판결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A씨가 땅주인 A, 여긴 땅주인 A로 돼 있네요. 제가 요거는 좀 A, B를 바꿨지만요. A씨가 B를 상대로 낸 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A씨는 2014년 자신의 땅의 조상묘를 관리하던 B한테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했대요. 그랬더니 당시 A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2000시 땅을 샀는데 그때 해당 토지에 이미 B씨의 조부와 부친의 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로 샀는데 그 경매로 산 땅에 묘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지료 소송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이렇게 늘 가르쳤던 부분이죠. 지료 소송은 무덤한테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남의 땅이니까요. A씨는 2014년 10월부터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된 이상 B씨가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B씨는 요거는 분묘기지권이 취득된 거기 때문에 사용료를 못 낸다라고 맞섰답니다. 이렇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남의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남의 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할 권리를 가졌으니까 땅세는 내야 되겠죠. 이거는 자기 거가 된 거는 아니니까. 분묘기지권은 관습상 인정되는 권리고요.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안 받아도 20년 동안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분묘를 관리해 왔다면 인근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소유할 권리는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한다. 점유라는 건 사용권이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그 기자가 쓴 거다 보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선의, 무과실, 그 다음 평온, 공연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시간이 흘러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을 때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1, 2심이 좀 다퉜답니다. 그래서 1심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면 토지 소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법 판례에서는 시효 취득은 한 20년 동안의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취득하기 때문에 분묘에 대한 그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을 고수했나 봅니다. 그동안은. 그러니까 모든 분묘기지권이 아니라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분묘의 경우에는 기존에서는 이제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 모양인데, 근데 2심에서는 B씨가 분묘 인근 땅을 점유한 탓에 땅 주인 A가 어려움이 있다. 사용하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묘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 묘 주변만 내가 못 쓰는 게 아니고 묘의 위치에 따라서 요 뒷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도 쓸모없는 땅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묘라면 묘가 요 끝에 있다. 예를 들어. 그럼 나머지 땅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묘가 어정쩡하게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 한 요 정도는 다 버리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어떤 토지 형상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2심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로 인해서 나머지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지료조차 못 받는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2심에서 내렸어요. 그 다음에 2심은 통상적으로 3인이 하기 때문에 합의부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사들이 여럿이 이제 모여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분묘기지권자는 적어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분묘 부분에 대해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받아들였다. 자, 다시 한번.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낙찰 받자마자 지료 청구를 넣어라 이거였죠.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땅이 100평인데 예를 들어 묘가 이렇게 있어. 그럼 100평에 대한 사용료를 원래는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분묘기지권의 범위라는 건 분묘를 제사 봉행하는데 필요한 일정 부분의 토지를 분묘기지권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분명히 땅이 100평이더라도 묘는 한 2평, 3평 된다고 치면 한 10평 정도에 대해서 그 지료의 범위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소송을 해봐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묘마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무슨 가정묘처럼 여기에 뭐 기둥도 이렇게 세우고 조각상도 채우고 뭐 뒤에 나무도 심고 하면서 이렇게 털을 닦아 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 일정 평수를 더 추가해서 지료 사용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토지 사용료는 묘를 설치한 때가 아니라 땅 주인이 청구한 시점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봤다. 요거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분묘가 설치된 시점부터 지급하면은 분묘기지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하는 시점부터 청구해라 이겁니다. 청구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청구를 늦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시효 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을 얻은 사람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과거 판례가 변경됐고요. 그래서 대법관 중에 2명이죠. 이 2분은 20년 이상 장기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의 점유가 계속됐다면 묵시적으로는 무상 토지를 사용을 용인한 것이라며 분묘기지권자는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샀다고 보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반대 의견을 2분의 대법관이 낸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건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이제 골목길 같은 경우 있죠. 경매로 도로를 샀는데 그 도로가 이미 타인에게 이용되는 것을 알고 샀기 때문에 지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목길 매입해가지고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지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은, 요 경우는 아마 이 2분은 그 골목하고 똑같은 형태의 어떤 법적인 논리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이제 도로나 골목길 같은 경우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만 요거는 이제 1대1 관계잖아요. 토지 주인과 이제 분묘 소유자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너무 그 토지 소유자한테 참아라, 무료로 제공하라라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이다라는 것이죠. 도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목이 도로지만 이런 거는 임야도 있고 뭐 쓸만한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전합이라는 건 전원합의체죠. 판결 전에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양도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만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묘가 A고 땅 주인도 A인데 땅을 판 거죠. 그리고 묘는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낸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그러나 이제는 시효 취득으로 인한 경우까지도 모두 다 지료를 내야 된다라고 법이 이번에 판결이 바뀐 거죠. 판결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살 때 묘가 있으면 지료 청구의 대상이 된다. 지료 청구는 청구 시점부터 지료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지료 청구는 즉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오늘 기사를 통해서, 오늘 기사가 아니죠. 오늘 판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경매에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